오늘 가정상담 주제는 이기적인 배우자와의 대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오늘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네. 제가 사연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6년 되었으며 저희 아내에 대해 헌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박사님께 편지를 씁니다. 어떤 상처 때문인지,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인지 어느 순간 아내와의 대화가 힘이 듭니다. 대화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배려가 없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기적이라고 하면 남의 실수를 쉽게 용납하지 않고 자신과 상관없는 일들은 무관심하며 본인 멋대로 하는 경향과 또한 상황들에 대한 말들인데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좀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멋대로 많은 것을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대화도 또한 아이들에게 귀를 기울이기보단 본인이 편한 식으로 자꾸 이끌어 갑니다. 서로를 조금 이해해 보고자 대화를 시작하면 당연히 아내의 관심밖의 이야기를 하게 되니 듣지를 않고 본인 고집대로 합니다. 박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아내 험담을 보고 싶지는 않은,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교양은 좀 지키고, 네. 또 본인이 좀 불편한 부분은 좀 도움을 얻고, 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사실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거는 본능이에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가 특별히 더 이기적이라기보다는 이 대화는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땐가부터라고 하는 거 보면은 처음부터 그랬다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대화는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통행이거든요. 왔다 갔다 같이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네. 내가 대화가 안 되고 답답하다 그러면은 상대방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쵸. 또 다른 면에서 나는 우리 남편하고 대화하기가 힘들어요라고 하소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부 상담은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거든요. 네네네. 그렇지만 이거 요청하신 분이 남편이시기 때문에 네. 제가 남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도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아이들한테도 그런다. 근데 결혼 6년밖에 안 됐으면 이제 애들이 나이가 많아야 5살일 텐데 그 연령이라면 엄마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연령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아이가 엄마랑 제일 대화를 많이 하는데 엄마의 대화의 패턴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흡수해요. 그래서 그게 자기 습관이 되기가 쉽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일 그 결과 맛보기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아이와 대화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엄마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조금 점점 나이가 들어 청소년이 되면 본인이 아이하고 했던 그런 대화의 패턴을 그대로 자기가 받아요. 아,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얘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 아이가 나중에 엄마하고는 말하기 싫어. 이렇게 반응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죠. 청소년 때 부모한테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그동안 몇 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를 그냥 반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남편 되시는 분이 이런 그 답답함을 느끼는 건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마음속에 아내가 내 말을 좀 잘 들어줬으면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내가 내 말을 잘 들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이 대화의 패턴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조직적이고 그리고 해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대화를 하면 반드시 그 대화의 결론이 나와야 되고 그 결론에 따라서 무슨 해결책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아내가 무슨 말하면 그걸 해결해 줘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내들은 여성들은 안 그래요.
그냥 이 대화는 내가 이 대화는 이 사람과 정서를 나누는 우리는 같은 편이야. 참 사람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야. 나를 사랑해. 나를 아껴. 뭐 이런 것을 확인하고 싶은 하나의 절차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의 내용 자체에서 뭐 해결을 해달라든가 뭐 어떻게 해달라든가 이런 요청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남편 귀에는 그렇게 들려요. 그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오늘 말이야, 교회에서 누구를 어떤 집사님, 정말 못됐어. 그러면서 막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남편이 그거 들으면서 이 아내가 그렇게 덕스럽지 않고 성숙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막 조언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럴 때 좀 그 집사님 편 좀 들어주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하고는 상대를 하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옳고 그름이라든가 해결책을 떠나서 아유 애썼어. 당신 그런 사람하고도 그래도 당신을 믿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아마 참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졌나 봐. 뭐 아무튼 아내 편을 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거나 막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아내는 화가 나는 거예요. 당신 누구 편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남편이 이해를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우리 아내가 안 듣는 것 같다 남의 말을 그리고 너무 무심하게 군다 그러면 언젠가부터 남편이 그런 모습을 아내한테 보였다는 뜻이거든요. 하나의 메아리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한번 먼저 이제 시범을 보여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 일단 아내 편을 들어주는 거죠. 누가 잘못한 거 따지지 말고 또 해결책 상관없고 아내가 원하는 거는 그 뭐 변호사 역할을 할 필요도 없고 검사 역할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남편이길 원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한 남자.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걸 다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그 내용만 보고 이제 판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검사가 되니까 네. 남편이 아닌 거죠. 나만의 남자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 아내는 짜증나죠.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좀 TV에서 이렇게 시청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렇죠. 네. 보면 어느 순간 사실 이 사람이 그냥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렇죠.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무언가가 이렇게 쌓였다든지 그렇죠. 상처가 계속 이렇게 받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나오는 어떤 방어적인 그렇죠. 태도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 박사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정말 존중을 받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를 이제 시도를 하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봤었던 어떤 이제 TV에서 시청했었던 부분은 너무 골이 깊어져서 예를 들면 아내가 왜 이제 와서 라는 그런 마음에 더 이상 이제 기대를 안 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밀어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상대방인 이제 남편분 같은 경우는 대답이 없으니까 아니면 반응이 없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또 자신감을 잃더라고요. 남자로서. 그렇죠. 자존심도 상하고 네네네. 네. 무시당하는 거. 네. 그 남편들은 그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 네. 상대하기 싫어지고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기적인 배우자와의 대화를 생각할 때 어느 순간 이렇게 대화가 끊긴다든지 무언가를 진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고 마음을 열려고 한다면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시작을 해보면 좋을까요, 박사님? 그러면 근데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게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지 또 뭐 선물 받는 걸 좋아하는지 또 데이트를 하는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그 좀 여유 있는 분위기 왜 부부들이 가끔 너무 매일매일 일상에 이렇게 그냥 시달려서 여유를 못 갖잖아요. 맞아요. 데이트할 때는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치 데이트할 때 같은 기분으로 돌아가서 꼭 무슨 대화만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뭐 산책을 한다든가 네. 뭐 아이 쇼핑이나 쇼핑을 나간다든가 외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그 둘이 있어서 좋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자꾸만 얘기만 하자, 우리 대화하자 이러면 상대방이 짜증스러운 거 우리 대화해봤자 처음엔 잘 나가도 나중엔 꼭 싸워 뭐 이렇게 되는 그 패턴이 있거든요. 왜 맞아요. 그러냐면 더 이상 예의를 지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탁 무슨 말인지 할 수 있는 대상.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편한 관계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건드린 거예요. 상대방의 아픈 부분을. 그러면 이제 상처를 받고 움츠라고 그다음에 이제 물러나고 상처받고 또 물러나고 이러다 보면 그 골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똑같은 패턴으로 대화를 요청하지 말고 장난을 좀 치는 것도 유머. 네. 뭐 스포츠 뭐 예를 들어서 탁구를 친다든가 배드민턴을 한다든가 또 무슨 둘이 즐길 수 있는 무슨 화단을 같이 가꾼다든가 뭐 요리를 함께 한다든가 뭔가 무슨 우리가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다 어떤 새로운 걸 찾아내는 그런 그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또 에너지도 필요하고 또 이제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해야죠.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해요. 상대방이 바뀌어야 되지 저 사람하고는 안 돼. 뭐 이런 나 나름대로의 내가 피어리를 찍는다는 마침표를 찍어버린다는 거죠. 네. 그게 서로에게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혼하냐면 저 사람 눈에 비친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고정화돼 버린 거예요. 그동안 보여준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로 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절망적인 거예요. 아, 나를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새 사람이 필요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죠. 갈망이. 근데 이제 환경적으로 그게 자연이 되면 그게 외도로 나가겠지만 환경이 안 되면 그것도 해보지 못하고 용기도 없고 네네. 그럴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계기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면 거기서 자꾸 좌절감을 느끼고 도망가고 싶고 그래서 더 에너지가 소모돼서 피곤하고 네. 그런 관계는 더 나빠지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는 애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런가라는 퀘션이 생기기 시작하고 네. 나 때문에 애들은 그 어린 나이에는 특히 그래요. 내가 좀 더 잘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안 싸울지도 몰라. 이렇게 자기가 지을 필요가 없는 짐을 지기 시작해요. 불안하기도 네, 하겠네요. 눈치 보고. 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개입해보려고 하지만 너무 정말 네. 한계가 있죠. 어린아이로서는. 네네. 그러니까는 갑자기 나 때문에 내가 있어서 엄마 아빠가 그래서 저런 거야. 이런 어떤 네.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는 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이 두 부분이 공동 화제가 뭐냐면 자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점을 찾아내지 말고 자녀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나 감사할 점을 찾아내는 게 참 좋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사랑스러운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뭐 애교를 부린다든가 네. 뭘 또 아빠 하면서 뭘 가져다 준다든가 이렇게 할 때 아우 얘가 보니까 엄마를 닮았어. 어쩜 이렇게 상냥하지? 네. 간접적인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 들은 척하면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굉장히 센스 있는 이런 그럼요. 대화인데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남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아내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뭐 너무 없으면 찾아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지금도 우리 손녀딸도 보면 눈썹이 새카맣고 아주 이뻐요. 네. 마치 그린 눈썹 같이. 제가 그래서 이렇게 눈썹을 보면서 너무 정말 아빠를 꼭 닮았네. 아빠가 어렸을 때 너처럼 이렇게 눈썹이 새카맣고 이뻐서 맨날 할머니가 아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죠. 할아버지를 닮아서 그렇다고 맨날 칭찬을 했거든. 근데 아빠는 좋아하는지 몰랐지만 누가 더 좋아했냐면 할아버지가 더 좋아하셨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리고 애들이 좀 이렇게 우리 손주들이 좀 잘하면 네. 어머 얘는 정말 엄마를 닮아서 이렇게 인사성이 발라. 너네 엄마가 너네 아빠하고 연애할 때 얼마나 인사를 밝고 이쁘게 했는지 거기에 우리가 반했잖니. 근데 네가 또 엄마를 닮았어. 그럼 그걸 간접적으로 듣는 우리 며느리가 굉장히 기분 좋아해요. 그럼요. 와, 이런 대화법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오늘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네. 사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립 서비스면 안 돼요. 네네. 그냥 사실이 아닌 거를 막 그냥 그런 척하고 얘기한 거는 안 되고 맞습니다. 정말 진솔하게 그렇게 느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칭찬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어떤 작용을 하냐면 이 집안 분위기를 에너지를 바꿔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냥 너 나한테 어떡하나 봐라 이렇게 했던 그런 그 앙칼진 어떤 마음 그리고 이렇게 막 조심스러운 분위기에서 네. 이렇게 탁 하고 풀어지는 여유 있는 부드러운 그렇네요. 이런 분위기가 되거든요. 네네. 그럼 사람들이 다 여유가 있어지면 기분이 좋아야 돼 집에 있는 게.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을 그 사람 만난 게 이게 기분 좋아야 정말 긍정적인 어떤 대화가 가능하고 뭔가 아이디어가 생기고 맞습니다.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근데 저는 이 사연에서 이 사연을 주신 남편분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네. 되게 이제 대화를 요청하는 쪽은 아내거든요. 근데 지금 남편이 대화를 잘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남편은 남성이지만 여성적인 어떤 따스함이라든가 다정함이라든가 이런 장점이 있는 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게 있으면 아내들이 오히려 남성적이에요. 무뚝뚝할 수도 있고 그렇죠. 별로 감정 변화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모른 척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기가 쉽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게 이제 자기 하나의 표현이고 자기의 어떤 성격적인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너도 좀 여자라면 따뜻하게 다정하게 좀 이렇게 해봐라고 요구하면 이제 아내는 반발심을 갖게 돼요. 그렇게 하면 좀 비교의식 같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구나 이 사람은. 아, 그렇네요. 내가 이렇게 좋지 않으면 왜 결혼했어? 막 이런 생각을 아니면 내가 연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러는 거 보니까 변했어. 뭐 아. 이제 이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 혼자서 네네.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리죠.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절대로 좋은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안 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먼저 해야 할 거는 이 아내가 그렇다라고 내가 믿고 있는 게 사실은 내가 그렇게 믿는 거지 진짜 이 사람은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두고 네. 그리고 사람은 12번 변하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잖아요. 맞아요. 나도 그렇게 맨날 변하는데 뭐 내 배우자랑도 안 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변화되기를 요구하지 말고 그래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기색을 딱 보일 때 그거를 포착해서 얼른 그거를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죠. 아, 맞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배우자와의 대화, 우리 사연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아내분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남편분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방송의 첫 부분에서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인간은 모두 본능적으로 다 이기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어느 순간 코너에 몰린다든지 또 세월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이렇게 지쳐버리면. 네, 네. 지쳐버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네. 그런 부분들이 더 부각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라는 이제 전제하에, 예, 우리가 좀 더 이기적인 대화가 아니라 조금 더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대화, 또 그런 방법들을 또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면 아이가 있다, 아니면 뭐 어머니가 있다, 뭐 이렇게 가족을 비유하면서 이래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누군가를 칭찬을 한다든지 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박사님?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캐나다로 집회를 다녀와서 이제 그 강사비를 그러니까 엑스트라 받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할머니가 이렇게 어디 갔다 왔는데 할머니는 그것도 참 행복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강사비까지 줬단다. 그래서 내가 우리 온 가족에게 맛있는 대접을 좀 하고 싶어. 그래서 외식을 하자. 근데 딱 외식을 한 날짜를 딱 정했는데 제가 그 특별한 수업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 날짜를 잡은 거예요. 아, 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인심 쓰듯이 막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할머니가 못 간다 그러기가 너무 미안해서 네. 제가 우리 그 아들 며느리한테 크레딧 카드를 주면서 이날은 내가 꼭 줌을 통해서 이게 그 강의를 해야 될 약속이 잡혀 있구나. 근데 애들하고 약속을 내가 안 지킬 수는 없고 그래서
할머니는 안 가도 되니까 너네 네 식구가 제일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이랬더니 알았다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네. 근데 막상 그날이 딱 됐는데 애들이요. 할머니 안 가면 우리도 안 갈래요. 제가 그래서 그렇다고 막 그러니까 다른 날짜를 잡자고 그러는 거예요. 손주들이.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로 날짜 다시 잡았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참 저한테는 감동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요. 애들이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시간 갖는 거 좋다 이게 아니라 할머니랑 함께 하고 싶다는 그 얘기를 이제 아직 청소년인데 근데 그게 저한테 감동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우리 큰딸한테 애들이 정말 나한테 감동을 줬단다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그럴 때는 애들을 칭찬하는 거 아니야. 그 부모를 칭찬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 이현이하고 제인이 자녀 잘 길렀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제가 또 우리 큰딸이 너무 또 대견한 거예요. 그래서 와, 그 얘기를 네. 식사 시간에 했어요. 네. 내가 그런 마음을 우리 큰 고모자애들한테는 고모한테 얘기했더니 고모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정말 우리 너네 엄마 아빠가 너희들 정말 잘 길렀다. 고맙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행복해진 거니까 고모가 그런 걸 나한테 알려주더라. 그러니까 이제 고모까지 그러니까요. 온 가족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애들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밝고 애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그 먹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걸 떠나서 네. 막 자기네들이 인정받았다. 또 자기네들 때문에 부모님까지 칭찬을 받았다. 또 부모님은 또 아무 소리 안 하지만 정말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피어오르고 그럼요.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해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내가 인정을 받고 있구나 이런. 왜냐하면 제가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항상 눈치를 보기가 참 쉬워요. 네네. 내가 애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시어머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거를 네. 신경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저런 존재 자체가 며느리한테는 이제 약간 좀 불편한 존재인 거예요. 같은 그냥 시어머니랑 같이 있는 것도 불편한데 그래서 제가 그게 항상 마음이 쓰이고 네. 웬만하면 칭찬을 해주고 싶고 배려하려고 애를 써도 그때뿐이지 조금만 지나면 또 불편한 존재가 되게 마련이죠. 근데 이런 간접적인 어떤 그런 너 잘했어 뭐 이런 거보다 그러면 이렇게 좀 애가 민망해하고 부끄러워하지만 네. 이렇게 애들 앞에서 너 엄마가 애들 참 잘 길렀어 막 이렇게 뭐 엄마가 그냥 항상 밝게 웃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표정이 밝고 명랑한 거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막 이렇게 네. 와. 그러면 이제 며느리 행복한 거죠. 그리고 자유로워져요 많이 네네. 눈치 보지 않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사람이 먼저 그거를 구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한 사람이 여유를 보이듯이 정서적으로도 더 여유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을 먼저 주도권을 쥐고 해줘야 되고 또 어른이 그렇게 해주는 게 더 또 파워가 있고 그럼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그렇게 이런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주도권을 준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여유가 있다. 네. 내가 그만큼 성숙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와, 제가 오늘 이렇게 박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제 안에 이런 기도 제목이 바로 생기는데요. 정말 정서적으로도 여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만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한테 감정을 주셔서 아멘. 내 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살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 표현력과 그런 내면의 그런 어떤 커패시티를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활용을 못하고 네.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라든가 무슨 짜증이라든가 뭐 못마땅하다든가 질투심이라든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들은 확 나타내는데 긍정적인 감정을 잘 안 나타내는 거예요. 네네. 뭐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희 방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밖에 경치가 아주 좋게 나무가 이렇게 보이거든. 큰 나무가. 그럼 거기서 새들이 막 이렇게 우리나라 말은 운다 그러지만 영어로는 노래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한국말로 노래한다 그래요. 어머 쟤네들 노래한다 얘 이렇게 와 하늘 색깔 좀 봐 이렇게 네네. 그러면 그런 긍정적인 감정 얼마 전에 추석에 막 달이 굉장히 크게 떴잖아요. 네네. 제가 막 우리 온 가족들 야 달 봐 막 이게 그레이트 문이야 막 이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 작은 것도 막 좋아하는 그런 표현을 네. 너무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잘 안 하고 산다는 거죠. 네. 와. 아주 작은 거에 기쁨을 누리는 그걸 훈련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을 때 반찬이 하나 나와도 야 이건 진짜 맛있다 막 이렇게 그걸 막 이렇게 행복해하는 표현이 옆 사람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 감정은 전달이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자꾸 많이 표현하는 훈련을 하면 자기도 표정도 달라지고 우선 자기가 행복하지만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와. 우리 청취자분들께 정말 너무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죠. 때로는 잊고 아니면 삶에 지쳐서 네. 뭔가 일에 허덕이다 보면 이렇게 맛있는 것도 그냥 먹게 그런가 되고 보다, 네, 뭐. 그런가 보다. 네. 네. 이거는 당연히 맛있어야지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더 표현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놀랍고 신기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렇죠. 이 부분들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박사님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박사님의 손주 손녀 이렇게들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에서부터 엄마 아빠와의 그런 대화 배려 있고 또 감동받았다라는 어떤 솔직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을까. 네, 우리 손주들이 참 밝아요. 그리고 네. 청소년인데 청소년 반항기라는 거는 흔적도 없이 느껴져요. 네, 애들이 네. 밝고 명랑하고 무슨 조금만 이렇게 해도 땡큐 막 고마워요 막 할머니 있어서 좋아 막 이렇게 해주는 네. 그런 모습이 정말 제가 아주 행복하다. 같이 네. 있는 게 참 좋구나 막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그러니까 그게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표정이랑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삶을 즐기는 법을 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네. 박사님 오늘 이기적인 배우자와의 대화란 주제로 이야기하면서요. 또 참 감동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배우고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도 좀 고민하게 되는데요. 아니 사실 고민이 아니라 그냥 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네. 박사님께 정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아무리 들을 때는 맞아 그러다가도 막상 딱 가족들을 만나면 그러니까 못마땅한 게 딱 보이고 또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짜증 아주 왜 저렇게 이기적이야 이렇게 왜냐면 가족들이 이기적일 때 제일 힘든 게 옆에 사람이니까 그렇게 딱 그럴 때 그 이기적이라는 단어를 딱 바꿔서 자기 자신을 잘 관리를 하는구나 자기 보호를 할 줄 아는구나 뭐 이렇게 이렇게 반대로 바꾸면서 그냥 이거를 감사로 바꾸면 돼 그 순간. 네. 그러니까는 내가 못마땅한 그 순간에 그 못마땅한 거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그냥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한 게 있다는 거죠 반드시. 네. 그리고 그거를 그냥 입 밖에 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확 달라져요 분위기가 에너지가 달라져요. 와.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우리 가족들을 만났을 때 감사를 한번 표현해봤으면 아니면 내가 뭐 맨날 그러는데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막 이러기가 참 쉽거든요. 근데 네.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신이 이렇게 맨날 병치레 안 하고 건강하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네. 이것도 정말 좋은 거거든요. 네. 박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 진심으로 이 시간을 빛내주셔서 저도 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그냥 이렇게 아나운서 밝은 모습이 저를 또 행복하게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